붉은 성벽 너머 중남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갑습니다. 2026년 새해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기도 전 베이징의 심장부에서는 소리 없는 지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던 이들의 눈빛에 불안함이 서리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고한 체제의 균열이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관영 매체의 보도 뒤에 숨겨진 진실, 즉 중국 권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 그 중심에서 사라진 인물들의 행방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닙니다.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입니다. 최근 전 세계 정보기관과 분석가들의 시선은 한 인물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입니다. 한때 권력의 핵심이자 군부의 실세로 군림했던 그의 모습이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외의 정보통들과 체제 내부 소식에 정통한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에 대한 불길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이미 자유를 잃었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이는 더 극단적인 상황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아무런 예고 없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중국의 정치 지형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입니다. 장유샤의 사진이 여전히 관영 웹사이트 한 구석에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가진 실질적인 영향력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군부 내의 숙청은 장유샤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0세의 노장 한웨이고 상장 역시 설 연휴를 앞두고 내부적인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고호화와 함께 제31집단군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로 현 지도부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생리는 냉혹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가장 믿었던 측근이 가장 위험한 위협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육군에서 함께 복무했던 리절리 등 허베이 출신 장성들까지 조사를 받거나 감시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현재 군 내부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도부는 군의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 칼날이 향하는 곳마다 공포와 원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숙청의 바람이 불어오는 동안 절대 권력자의 행보 역시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인민일보의 지면을 장식하던 그의 대외 활동 소식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며 중요 행사에서의 모습조차 대역이나 과거 영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외곽과 주요 거점에는 평소보다 많은 병력이 배치되었고 중남해 주변의 경비는 유례없이 삼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방어벽이 아닙니다. 내부의 반란을 두려워하는 권력자의 심리적 요새에 가깝습니다. 군부 내부에서 형성된 거대한 저항의 기류가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그 기류가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이 그 빈자리를 노리는 이 혼란의 시기에 군부 내부의 고위 장성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숙청의 명단에 오르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비밀리에 연대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공백과 의도적인 왜곡은 베이징의 정세를 더욱 안개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군 간부들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다음 통보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이징의 안개가 짙어지는 가운데 중남해의 붉은 담장 안쪽에서는 전례 없는 권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명의 장군을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체제 자체를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들이 서로를 밀어내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소위 4대 노군두라 불리는 막강한 원로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은퇴했거나 일선에서 물러난 듯 보이지만 군부 내부의 뿌리 깊은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현재의 절대 권력에 대항하는 거대한 저항의 축을 형성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세력은 과거 군사위원회 주석을 역임하며 정통성을 상징해온 인물의 계보입니다. 이들은 당내 법통과 절차를 중시하며 현재의 급격한 권력 집중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뒤를 이어 전 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판창롱의 추종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판창롱은 군부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디가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병력 동원력과 물류망을 장악해온 인물들로부터 여전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의 결합은 단순히 숫자의 결합이 아니라 명분과 실리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지도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자당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류원 상장의 움직임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공식 석상에 나타난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미묘한 변화를 읽어냈습니다. 희게 셌던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하고 나타난 그의 모습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를 넘어 그가 다시금 군권의 핵심으로 복귀했거나 혹은 마쿠에서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류원은 덩푸팡과의 연대를 통해 홍위대라 불리는 혁명 2세대 장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 나라가 특정 개인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군 내부의 중추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화칭과 장완연 가문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군부 명문가들의 합류는 이 연합체의 견고한 뿌리를 제공했습니다. 과거 덩사오핑 시대 이후 군부의 실권을 장악했던 이 가문들은 수십 년 동안 군의 보급, 인사, 정보망을 장악해왔습니다. 이들의 세력은 단기간에 숙청으로 제거될 수 없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베이징을 방어하는 주요 부대들의 지휘관들과도 끈끈한 혈연 및 지연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현재 리차오밍 육군사령원과 같은 실전 지휘관들이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고 위층의 가족과 핵심 요인들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소문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구체적인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4대 세력의 연합은 현재 베이징의 통제권을 사실상 나누어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남해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경위국과 일반 경찰 세력 간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가 최고 권력자의 명령보다 이들 연합 세력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연금에 가까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도부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측근인 이창의 상무위원 자리를 보존해달라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하며 원로들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군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권력의 무게추가 급격히 이동하면서 베이징의 정무 시스템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제 수치나 민생 정책보다는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어느 부대가 이동했는지가 모든 결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위층의 권력 투쟁은 결국 체제 전체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붉은 제국의 심장부는 이제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베이징의 권력 투쟁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연극이라면 그 무대 아래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참혹한 범죄와 부패가 얽혀 있습니다. 중국 군체제의 가장 은밀한 곳, 바로 후방 보급과 의료 시스템을 담당하는 후군 사령부는 오랜 시간 동안 권력자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거대한 블랙박스로 작동해왔습니다. 최근 내부 관계자들의 폭로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이 체제가 단순한 관료 조직을 넘어 얼마나 비인간적인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내부 소식통인 X 선생은 최근 남부전구 공군 후군 사령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례를 전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약 60만 위안이라는 거금을 들여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집도이에게만 30만 위안의 비밀 봉투가 전달되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이 장기를 제공한 대상이 불과 10대 중반의 건강한 청년이었다는 점입니다. 국가와 인민을 보호해야 할 군의 의료 시스템이 실상은 고위층의 장수와 탐욕을 위해 젊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거대한 시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적 행위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하이 출신의 한 퇴직 군 간부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도 장기 이식 순번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중국으로 돌아와 즉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선진 의료 체계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중국의 군 병원 시스템 안에서는 돈과 권력만 있다면 단 며칠 만에 해결됩니다. 이는 중국 군대가 장기 적출과 이식이라는 거대한 수익 구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체제 자체가 이를 조직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인륜을 저버린 이러한 행태는 군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이러한 내부의 추악한 진실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도부는 소위 소흑제약이라 불리는 범죄 소탕 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실체는 민생 치안이 아닌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과 내부 고발자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인권 변호사들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이 비밀리에 처리되고 있으며 변호인의 접견조차 제한된 채 수많은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유치원이나 일반 기업의 법률 고문조차도 체제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범죄 집단으로 몰리는 황당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압적인 통제와 부패의 사슬은 군 내부에서도 심각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급 군관들과 일반 병사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체제가 정작 자신들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군 현대화라는 명목 아래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예산은 고위층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정작 일선의 병사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서 강제적인 충성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군용 신발 한 켤레를 닦는데 1000번의 손길을 요구하며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군인 정신 교육의 이면에는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진 지휘부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시작된 부패의 악취는 이제 군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으로 생명을 연장한 노장들이 여전히 권좌에 앉아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젊은 군인들이 다시금 그들의 희생양이 되는 이 기이하고도 잔인한 순환은 이제 멈춰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부의 균열은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곧 체제 전체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지도층의 권력 투쟁과 군부의 부패가 임계점에 달하는 동안 대륙의 밑바닥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의 불빛 아래 가려진 서민들의 삶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수개월째 이어지는 임금 체불과 가파른 실업률 상승, 그리고 출구 없는 경제 침체는 평범한 노동자들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절망은 단순한 탄식을 넘어 체제를 향한 직접적인 분노와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하이난성 하이구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한 사고로 치부되기에는 그 시기와 정황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합니다. 현장 주변에서는 수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환경미화원들이 눈물 섞인 항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얼굴을 닦던 이들이 정작 자신의 가족을 먹일 빵조차 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둥성의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발표는 단순한 차량 화재라 말하지만 현장의 증언들은 체불된 운송비를 받지 못한 운전기사의 극단적인 선택과 분노가 얽혀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진 곳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권력의 압박에 대한 강한 거부감만이 남았습니다. 중국 사회라는 거대한 압력솥은 이제 더 이상 내부의 증기를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학습과 노력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하며 스스로를 무력감 속에 방치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지도자를 풍자하는 새로운 칭호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며 통제의 장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심리적 이탈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우한의 거리에서는 정체불명의 방공호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시민들의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변화에 대한 갈망을 일깨웠습니다. 누군가는 반란을 기다린다는 댓글을 남기고 누군가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걷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합니다. 이제 대중은 더 이상 가짜 희망에 속지 않습니다. 진실이 봉쇄되고 존엄이 찬탈당한 현장에서 인민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들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중남해의 권력투쟁, 군부의 잔혹한 부패, 그리고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민중의 고통은 모두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낡은 체제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억압으로 쌓아올린 성벽은 안팎에서 불어오는 폭풍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심을 잃은 권력은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진실을 가두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폭발을 불러올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지금 중국 대륙을 뒤덮고 있는 이 혼란과 고통은 어쩌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억압과 공포 대신 존엄과 체면이 존중받는 삶, 거짓된 구호 대신 투명한 진실이 흐르는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거대한 붉은 제국은 과연 이 위기를 넘기고 연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새로운 장을 열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의 진실을 찾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